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주총, 주주총회, 네,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주총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잘 아실 거예요. 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코아스 측에서.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장외시장의 상황,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만일 이화그룹 쪽에서 이제 감자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또는 어떤 주주 배정 유상증자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행 가격을 후려쳐서 그래서 우호 지분을 많이 모으는 그런 패턴이 이제 또 가능할 수가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나 또는 코아스 측의 움직임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잭팟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잭팟주는 여러분 꼭 대박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끝까지 영상을 여하튼 드릴 겁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속한 정보나 히든 스토리나 자세한 내용, 네, 이런 것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텔방에 무료 텔방에 그러면 초대를 해드려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주총이 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12일이죠. 네, 12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디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주총 소집 결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0월 14일 9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이 참 연휴 끝나고 나서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취약한 시기에 주총을 소집해버리는 그런 공지를 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서울도 아니고 광주 곤지암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건에 대한 공지 나왔고 이거 뭐 그 EID는 여기고 또 뭐 일단 기업 그 이화전기 이트론마다 조금씩 이제 틀리겠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아스 측에서 이화전기 이트론 감자주총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낸 상태고요. 이 아이디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 주주분들께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총을 아예 못할 수 있고 못하게 될 경우 감자 결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주총 언제 할지 모르게 되는 거겠죠. 이 가처분 신청권은 주총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 체킹을 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로 지정이 됐죠. 코아스 같은 경우는 관리로 지정이 된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관리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벌점이 추가적으로 있을 때는 이번에 42점 벌점을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그러니까 벌점을 여하튼 좀 맞으면 그때는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일단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화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아스 거는 그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여하튼 코아스 쪽에서 신주 전환이라든가 신주 그 행사는 지금 현재 금지돼 있죠. 금지돼 있습니다.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거 일단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감자가 결정됐을 때 또 뭐 어떤 증자를 통해 가지고 감자를 해놓고 주식수 일반 투자자들 주주들 주식수를 줄여놓고 여기다가 우호적인 세력한테 증자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주주 입장에서는
이른바 속된 말로 이제 개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시장의 종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발행가액을 후려쳐가지고 엄청 저가로 해버리면 그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돈 조금 들여서 우호 지분을 사측에서 확보하면서 주주들은 뭐 속된 말로 이제 개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발행가액을 그렇게 낮게 후려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발행가액, 장외시장에서의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나 합리적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돼 있죠. 시가라는 것은 일단 감자를 했기 때문에 100대 1 감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00주가 한 주로 되었을 때 한 주의 가격은 나중에 100배 정도의 주가 수준으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감자 전에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는 그 합리적인 평가가액. 요거는 이제 순자산 가액, 주당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뭐 100대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 순자산 가액도 한 주당 순자산 가액도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800원이었다고 한다면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는 후려쳐서 엄청 싸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엄청 싸게 해가지고 우호적인 쪽이 지분을 크게 지분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은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봐야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점검을 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보여드린 그런 식으로 발행가액은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맞거든요. 과연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추가적인 정보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장외시장 주가 요거 보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서울거래 비상장이라든가 증권 플러스 비상장 여기서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KOTC BB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KOTC에서 이런 시장을 특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도 뭐 장외 거래가 이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뭐 이를테면 EID 같은 경우 KOTC BB 시장에서 막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와 있죠. 그죠? 매도 잔량도 나와 있고. 네. 여기서는 체결된 거래는 알려줍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얼마에 거래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건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KOTC BB하고 KOTC 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 개설을 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고 못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대1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증권사에 내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이 호가들이 정확히 맞는다. 제대로 된 가격이다. 뭐 이렇게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 부분은 우리가 일단 그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EID도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화전기 해서 검색을 해도 이런 식으로 이화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이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트론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호가가 뭐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 이거는 뭐 일단 제대로 된 호가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런 장외시장의 거래 사이트도 있다는 것을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호가하고 뭐 수량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 호가, 팔자 호가,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호가나 거래량들이 이제 허위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거래를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감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소액주주연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이야기가 들리는 바로는 소액주주연대나 코아스 측에서 어떤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뭐 이를테면 지난번에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이번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권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돌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신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를테면 뭐 감자해가지고 신주가 다시 뭐 100대 1로 감자돼서 발행이 일단 되는 거. 이걸 막겠다는 얘기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회사 해산 청구는 뭐 이틀은 나왔습니다만 뭐 다른 이화전기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사 업무상 배임 또는 뭐 상법 382조에 따른 뭐 손배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 대여금 뭐 이런 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총 가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권 요건에 좀 주목을 해보고요. 코아스 측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건 아니고요. 특히 그 주총이 어찌 되느냐, 그 감자 결정권이 어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일단 들어오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요 전번으로 꼭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투론 뭐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세밀하고 발빠른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 아이디 입장, 뭐 이화전기 입장, 이투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잭팟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